밥은 먹었어? 그 말 한마디에 그녀가 조용해졌습니다.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.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용해졌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을 때 아니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.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었겠죠.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. 이 이야기가 어디선가 본 것 같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. 맞는 말입니다. 텔레파시는 없습니다. 표현해야 전달되는 건 당연합니다.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. 말하지 않는다는 게 전달하지 않으려는 게 아닐 수 있어요. 오히려 이미 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.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. 터뜨리거나 혹은 닫아버리거나.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. 처음엔 말했습니다. 이럴 때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해. 그 말이 좀 걸렸어. 나 오늘 좀 힘들었는데. 그 말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, 혹은 전달은 됐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, 사람은 서서히 말을 줄여갑니다.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. 아직은 포기가 아니에요.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침묵은 종종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직 기대하고 있어서 더 조심스럽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말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에서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인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.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꺼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. 쉽게 말할 수 있었나요? 아마 아닐 겁니다. 말을 고르고 타이밍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다 그냥 삼켜버린 적이 있을 겁니다.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근데 그 과정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복잡합니다.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냥 거리를 두면 됩니다. 근데 매일 보는 사람, 중요한 사람,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 상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그게 잘못 전달될까봐, 오해를 만들까봐, 혹은 말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봐 그 가능성들을 다 짊어진 채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.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괜찮아라는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. 한 번 말했을 때, 에이, 그게 왜 그렇게 느껴져? 라는 반응을 들으면 다음번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. 이게 진짜 상처받을 만한 일이야?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? 말해봤자 또 그 반응이면 그렇게 상처받은 감정에 수치심까지 더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게 됩니다.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.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보호의 형태일 수 있다는 것.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때로는 관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.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? 맞습니다. 정말로 모를 수 있어요.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모른다는 것과 알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. 무슨 일 있어? 라고 물었을 때, 아니, 괜찮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면 그 대답을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편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. 괜찮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무의식 중에 받은 것처럼. 근데 사실 괜찮아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 안에서는 꽤 긴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. 말할까 말까? 이 사람이 이해해줄까? 말해봤자 달라질까? 그냥 내가 삭히는 게 나을 것 같다. 그 결론이 괜찮아입니다.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.
말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상대방에게 돌리는 순간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. 말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. 말 못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. 그 과정이 언제부터였는지, 어떤 순간에 말이 막히기 시작했는지, 그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. 마음 상했을 때 말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만은 아닙니다. 어떤 경우엔 말해봤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입니다. 세 번쯤 말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. 어떤 경우엔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. 이 말을 꺼냈을 때 관계가 흔들릴 것 같으면 말을 삼키는 게 때로는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어떤 경우엔 스스로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. 감정이 언어로 잘 정리되지 않을 때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라는 말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가 없을 때 말하지 않는 게 더 쉽습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엔 이미 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표정으로, 거리로, 속도로 그 모든 것들로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이 못 본 척하거나 정말로 몰랐거나 그 간극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겁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감정을 언어로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태도와 분위기로도 충분히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은 관계 안에 있을 때 두 사람은 계속 어긋납니다. 한 사람은 왜 말을 안 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분명히 보여줬는데 왜 몰라라고 합니다.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. 둘 다 자기 방식으로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차이를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로 정리해버리면 그 간극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습니다.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. 마음 상한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건 관계에 무관심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오히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고르고 참고 때로는 삼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삼킴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합니다. 그 괜찮아는 처음의 괜찮아와 전혀 다른 말입니다. 처음 것은 말하기 어렵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어였고 나중 것은 이제 기다리지 않는다입니다. 그 차이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항상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. 말하는 층과 말하지 않는 층. 우리는 대부분 말하는 층만 듣습니다.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말하지 않는 층에 있어요.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아니, 그냥 좀 피곤해서. 그 피곤함이 정말 잠이 모자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관계는 조금 달라집니다. 꼭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. 틀려도 됩니다. 다만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다르게 느껴집니다. 말을 못하게 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. 작은 순간들이 쌓입니다. 에이, 별거 아니잖아. 그게 왜 상처야?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합니다. 이게 진짜 상처야?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? 이걸 말해도 될까? 아니면 그냥 삼켜야 할까? 그 검열이 습관이 되면 말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오는 침묵은 할 말이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를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. 다만 내가 침묵했던 순간들 혹은 상대방의 침묵을 지나쳤던 순간들이 떠올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관계에서 무언가가 어긋나는 건 대부분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그냥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연결되고 싶어서, 이해받고 싶어서 이 관계가 계속됐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. 당신이 마음 상했을 때 말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그때 당신이 바랐던 건
무엇이었나요?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알아줬으면 했던 건지, 말했을 때 틀렸다고 하지 않았으면 했던 건지,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물어봐 줬으면 했던 건지, 그 대답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.